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 얘기를 한번 더 파고 들어갈 거예요. 조국 후보자 딸이 청와대장에 나올지 또 다른 의혹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짚어봤던 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사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질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조수진 부장. 근데 애초에 오전에 조국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후 2시 10분에 사무실로 딱 출근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 오늘 좀 중대 결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할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했었죠. 오늘 오전까지. 그러다가 이 법무부의 청문회 대응팀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몸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고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예정대로 출근을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조국 후보자가 나타나서요. 정말 자진 사퇴 이런 거 없고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는 검찰개혁 찾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점에 대해서도 지금 서초동 검찰가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검찰의 수사 중립 의지를 그만큼 강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검찰개혁 차질 빚어진다는 거예요. 의혹만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후보자지만 굉장히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낸 거죠. 왜 자진 사퇴론이 오늘 돌았느냐.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4월에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가 됐어요. 예. 본인은 결백하다고 했거든요. 이때 조국 후보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사직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압수수색이 온 가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시선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오늘 오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들어보실까요?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거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와는 최근에 의혹 관련해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겠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현재 의원님께 관상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오늘 이 엘리베이터가 딱 닫히는 순간에 조국 후보자 이 표정이 카메라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이것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글쎄 이제 요즘 조국 후보자 보면 굉장히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 모습을 보면 감정이입을 해보면 아마 본인이 어떤 허탈함과 좀 어떤 자괴감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 그다음에 오늘 보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게요, 압수수색을 한번 당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면 검찰서 집에 압수수색을 하면 정말 책 하나까지 전부 다 털거든요. 책 안에 있는 것들, 그 지점에 있어서 서랍들, 이걸 다 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한번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아마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했을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왜 어떤 면에서 보면 후보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모든 가족들, 지인들이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들 예측한 게 이 정도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사퇴를 안 하는 걸 보면 본인도 뭔가 좀 결전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말이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한번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청문회 때 만약에 이제 9월 2일, 3일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야당 의원들이 이제 조국 후보자한테 질문 공세를 하면 나 수사 중인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검찰의 수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적 감정과 국민적인 기준, 국민이 느끼는 어떤 허탈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대표해서 국회가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수사 중이니까 대답 안 하겠다. 그럼 청문회 원래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로 절대로 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어찌 보면 청문회 장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증거들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저는 해명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 내용이니까 내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의 이 여론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조국 후보자나 아니면 정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요. 예. 수사 중이어서 대답할 수 없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발언이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국 후보자의 압수수색 소식에 당초에 나쁠 것 없다던 여당이 2시간 만에 유감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검찰에서 도리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입장 바뀌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장혜수 평론가님. 그럼에도 이렇게 여당이 바꾼 이유는 압수수색 이후에 여론이 더 안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니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런 걸 감지한 것 같고, 처음 직후에는 홍익표 대변인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공식 브리핑이 아니고, 이 일의 전말, 압수수색의 규모, 예를 들면 정말 전국까지, 공주를 비롯해서 부산까지 100여 명의 수사관들이 가서 처남 자택까지도 수색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좀 잘 안 된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설마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아마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상황 파악이 끝난 다음에는 이 윤석열 총장의 사단에서 압수수색 나온 이 기세가 단순히 그냥 의혹을 덮어주기용으로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특수부 배당하면서 완전히 윤석열 총장 지휘 아래 제대로 팔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압수수색 자체가 국민 여론에 있어서 의혹 해명이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것 아니냐,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것 아니냐는 쪽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것을 아마 지역의 여러 다른 여론 창구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청문회 이전에 지금도 조국 후보자나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이 하락세인데 더 안 좋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뒤늦게 하고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분석이 그러면 말씀처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당혹감, 불만은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이 압수수색이 아마 이번 주 후반기에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느 정도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2주 연속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상황, 조국 후보자와 연계해서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임명장 수여식에서 했죠. 그런데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당은 이렇고요. 야당은 또 한 번 사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조국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쏟아지는 의혹 더미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국민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서 또 그냥 하나의 명분 쌓기용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윤석열의 정의, 검찰의 명예, 이런 것들이
이번 조국 후보자의 수사에 직결돼 있다. 저는 보시면 이제 끝났다라는 표현도 썼고 압수수색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은 명분 쌓기용 용둔수함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쇼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윤석열 검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하자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실제 발의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생각할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특검 법안은 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또 특검을 들고 나오면 검찰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멈추시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당이 청문회 일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해졌는데 여야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청문회를 부를 증인 채택을 놓고 2라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 같이 만나보시죠.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증인으로 불러서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리 당략과 정쟁을 위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욕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신상털기하겠다는 말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입시부정 관련해서 특위에도 후보자 모임, 후보자의 부인, 딸, 핵심 인물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람도 어떻게 신상털기라고 그런 압수수색 하고 저희가 지금 주제 얘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 채택을 놓고 사실 조국 온 가족이 오늘 압수수색 대상도 됐는데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청문회에 나올지 말지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통 하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이틀로 정해졌죠. 그러면 이제 하루는 아마 조 후보자에게 할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주로 증인과 참고인 아마 신문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일단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내일이나 모레에 일단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나 국정감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증인을 한 87명 정도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가족들은 안 불러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보면 다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부장 입학 그렇죠. 의혹도 왜냐하면 핵심을 따지려면 가족들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증인들을 사실 신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볼 때는 야당 같은 경우는 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딸의 논문과 장학금 문제거든요. 근데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 청문회 했다가 증인했다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뭐냐 이거 청문회 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게 결국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국민들 관심이 많은 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증인 채택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조국 후보자 딸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동생의 전처라든지 이런 인물을 말하는 그런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단국대 교수라든지 맞네요. 장학금을 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면 사실 이게 검찰 수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그 교수를 해서 왜 학점을 제일 저자 줬느냐, 왜 장학금 줬느냐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묻는 게 또 이게 쉬운 주제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 강기정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 부원과의 뜻밖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건 합의 안 됩니다. 네? 그건 합의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간 합의사항인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1일 2일은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럼 2일 3일 못 하는 거는 왜? 그렇게 국회가 합의하면 다 되는 과거의 시대는 그랬죠. 아니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국민들이 누가
그 이야기를 동의를 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 위반 사항 절대 없고요. 이거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법 해석하는 거는 절대 위법이 아니라는 거. 아니, 해석이 아니라 법대로 해주세요. 아니, 법대로 다 했어요. 아니, 법대로 해주시라. 지금 오늘 극비 압수수색 때문에 약간은 관심이 다 그쪽에 쏠리긴 했는데 청문회도 중요하잖아요. 조수진 부장. 네. 청와대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기로 한 것. 차수 변경까지 하면은 2박 3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9월 초로 하느냐. 바로 일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하는 거는 왜 법을 안 지키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우리 법대로 한 거다. 법대로 한 거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청문 요청서를 송부했을 때 20일 이내에 한다. 권고 규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흘 이내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틀 한 거니까 이거는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왜 청문회 국회 마음대로 하느냐, 법대로 해달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9월 첫째 주로 넘어간 것, 그리고 이틀이나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무수석의 가장 큰 할 일, 야당 설득입니다. 예. 싸우는 게 아닌데 그만큼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압수수색도 압수수색이고 청문회도 청문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또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국 후보자의 딸의 해외 조기 유학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좀 더 시계를 돌려보면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 외고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불거진 논란은 사실 고려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관련해서 부정 의혹이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인데 정작 한영 외고에 입학한 것도 외국에서 지내왔던 그런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조국 후보자 딸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2006년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모두 동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후보자 측에서는 지금 이미 한 사람만 동행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상황이었고 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까지도 청문회에서 이 조기 유학과 관련된,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은 교육의 어떤 특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적법성도 따져봐야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그동안의 발언을 해쳤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측은 지금 왔다 갔다라고 해명은 다 한 거잖아요. 그럼 네.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당시의 법 규정이 부모 한 사람인지 부모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이 되었었는지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부모 모두가 동행해야 되는 규정이 맞다면 영국에 있으면서 미국으로 오갔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동행으로 과연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겠습니다. 야, 부산대 의전원부터 거슬러 내려가가지고 서울대 장학금, 고려대 입학했을 때 논문 문제, 지금 한영외고까지 내려와가지고 실전법 위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마디만 좀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예. 부모 중 1인과 함께 출국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2012년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부모 모두 동행해야 유학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자녀 문제 또 말고 이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이 조국 후보자의 교수 임용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92년 3월 달에 울산대에 들어갔는데 이때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석사 자격으로 전임 강사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석사 논문 자체도 지금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논문이라고 딱 한 건 쓴 게 있는데 그게 법학 논문이 아니고 역사학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법과대학에 같은 교수님이니까 최진목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예. 이거 예. 울산대도 문제고 서울대 임용권도 문제고 조국 후보자까지 이제 의혹의 중심에 선 겁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거는 그 심사를 했던 분이 어떤 내용을 심사를 했는지 또 내용이 지금 논문은 김진태 의원은 저기 이제 역사 논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논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울산대 교수 임명된 시점이 1992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김진태 의원이 무슨 문제까지 제기를 했냐면 박사학위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박사과정이 있는 분들도 교수로 임명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교수를 모집하기 전에 학교에서 공고를 내잖아요. 광고를. 그 광고 내용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이걸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 과정에서 만약에 뭐 논문의 의무 논문 편수가 몇 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지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만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가 없으면 거의 교수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그리고 논문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임용될 당시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